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51세 된 남성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이빙 시작한 지 11년 조금 지났고요. 처음 다이빙 배우고 나서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고생했는데 그동안 쭉 괜찮다가 그동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4년 작년 5월부터 다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도 나고 심지어는 다이빙 한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종아리와 엄지발가락 쪽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쥐가 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쥐나면 아프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핀은 S모 단체, S모 회사의 Z모 핀이고요. 마레스 뭐에서 바꾼 지가 2년이 다 돼 갑니다. 2년 정도 핀을 썼으면 사실은 그 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이빙 중 다리에 경련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종아리에서 나죠. 우리가 쥐났다고 표현하는 게 이거겠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 처치, 예방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로 그 경련이 나는 부위나 혹은 원인을 보면 종아리 경련이 제일 많이 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다이빙 횟수하고 관계없이 어떤 내 신체 조건이나 이런데 좀 변화가 오면 이렇게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원인 중에서는 탈수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다이빙을 하시다가 내가 물을 덜 마신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적절한 핀킥은 다리의 근육에, 특히 우리 종아리 쪽에 새로운 부하를 주면서 다리 경련을 나게 만들죠.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프로킥은 사실 다리에 가장 부담을 적게 해주는 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이빙 휴식 후에는 새로 어떤 다이빙을 할 때 이 다리 근육에 많은 부담을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포타슘과 마그네슘이 체내에 부족할 때 이 쥐가 잘 납니다. 굳이 그 쥐가 잘 나는 부위가 다이빙하고 무관하게도 사실은 이 다리 쪽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포타슘만 해도 우리 체액 중에 주요한 전해질이죠. 그래서 이게 체내 수분의 양과 산 알칼리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근육 수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그네슘도 우리가 흔히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떨린다는 분들에게 이 마그네슘을 처방을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사실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단백질이 대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심지어는 이 몸통 쪽에 근육통이 잘 옵니다. 최근에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가 코스코에서 할인하는 이 마그네슘 정제를 사줘서 먹은 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로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쥐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할 일이 있으면 이거 2개의 체내 부족한지 남는지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 중에 주로 이 다리 경련 오는데
LEF라고 하죠. 이 레그죠. 다리, 칼프, 종아리, 토, 엄지발가락 쪽에 오죠. 그래서 문제가 통증이 오면요. 그 쥐가 나면 통증이 오죠. 이렇게 되면 운동장애가 와서 내가 만약에 조류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닥치면 사실은 핑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류에 떠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팀으로 분리되는 거고, 또 많이 아프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이빙 할 때 어웨어니스요. 내가 있는 수심, 다이빙하는 시간, 뭐 주변에 있는 버디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잔압 체크 같은 것도 게을리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다이빙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말씀드린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다이빙할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다이빙 들어갈 때 소변 보고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소변을 보고 싶을 만큼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그래서 내 몸속에서 특히 내 몸속에 있는 근육, 그 근육 중에서도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다음에 핀을 선택할 때요. 이거 사실은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 주장은 처음 시작할 때 본인한테 맞는 좋은 핀을 처음 시작하니까 가벼운 걸로, 작은 걸로, 이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좀 이렇게 무게도 있으면서 키도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것을 사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 핀에 맞아 들어갑니다. 핀이 바뀔 때 종아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제 경우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제가 라자 안파스에 10박 11일짜리 다이빙 하러 갔다가 마지막 바로 전날 이 종아리 경련이 아니고 근육이 파열되는 그런, 아이고 끔찍합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한 다리로 킥을 하면서 다이빙을 다 마쳤던 그런 어리석은 놈입니다. 어쨌든 핀은 그 핀에 맞게 내가 운동을 해서 내 몸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 이후에 핀을 좀 가벼운 걸 바꾸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내가 조류와 싸우기 위한 무리한 핀킥, 그 다음에 뭐 막 앞에 버디가 너무 빨리 가면 그거 따라가다가 나는 아직 핀킥이 잘 되지 않는데 좀 무리하게 하게 되죠. 이런 경우, 그 다음 포타시움, 마그네슘은 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 뭐 쿠팡 같은 데 있는 거를 몇 장 그 캡처했다가 이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꾸준히 해주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뭐 좋은 운동 중에 스쿼트도 있지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면서 이 종아리의 경련을 자꾸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그 앉아서 종아리 힘으로 어떤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장 그 대처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그림에 보시면 위에 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핀을 잡아서 당기면 이 다리가 펴지면서 이 다리 쥐가 경련이 마치 거짓말처럼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더 들여서 해주는 게 좋고요. 좋아지자마자 놓으면 바로 경련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핀을 당길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고 이럴 때는 옆에 버디가 있다면 버디가 그 핀을 잡아서 다이버의 몸을 향하여 제껴주면 확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 혹은 레스큐 과정 이런 거 하면서 이
쥐풀이를 많이 하죠.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간단하게 이 쥐다는 다리 다이빙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신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 배우는 수중에서 사용하는 수신호에는 사실 이 쥐났다는 것에 대한 건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교육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 수신호 같은 거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이 종아리라고 치면요, 이 종아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되게 아플 때는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종아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두 가지 수신호가 지금 소위 그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그 IANTD 한국 본부장이신 손환식 본부장님께서 해서 보내주신 건데, 솔직히 너무 정면으로 찍어놔서 잘 판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